잠깐 그 교재 한번 보세요. 90쪽. 90페이지. 요약지 90쪽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양도소득세 나오죠. 그죠? 양도소득세 의 나와 있고, 일단은 그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우리 방금 했던 걸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98쪽을 한번 보세요. 98쪽. 요 부분. 요 부분이 지금 요겁니다. 그죠? 양도 차이 요 부분. 요거는 요약지 98쪽, 98페이지입니다. 98쪽. 아래 그거는 이제 계산 구조 나와 있고, 그죠? 그거 보면은 뭐 특별공제 여기 나와 있는 거, 요런 부분, 필요한 부분은 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 뭐 필요한 것만 이해하면 되고.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1번, 그죠? 양도 차이 계산. 원칙에 보면은 실거래가. 그 실거래가가 원칙이죠. 그죠? 원칙인데 실거래가를 알 수 없으면 뭐라 한다? 매감환기. 요거 순서인데, 이제 그거는 이따, 밑에 예외 나와 있네요. 그죠? 실거래가를 알 수 없는 매감환기인데, 그 아래 보면은 박스가 나와 있죠. 그 박스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취득가액, 여기에 취득 시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열거해 놨습니다. 그게 비용들입니다. 취득 시에 소요되는 비용, 아시겠죠? 별로 안 중요합니다.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이런 거다, 그죠? 아까 우리 취득 시 비용 뭐라 그랬습니까? 수수료. 취득할 때 비용, 수수료, 또 뭐죠? 취득세. 또 우리가 예를 들어 취득할 때 만약에 경매로 취득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살고 있다, 그죠? 명도 소송 같은 거 하잖아, 그죠? 소송 비용, 화해 비용 등등. 이런 게 취득시 비용입니다. 그런 게 열거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거다. 알겠죠? 그거 보면은 기업, 취득세, 등록세, 니은에 가보면은 소송 비용, 그 다음에 디귿에 가면은 이자 부분, 그죠? 이런, 그리고 리얼에 가보면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같은 이런 비용들, 이런 비용이구나. 그 다음 또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자본적 지출 나오죠, 그죠? 뒷장 넘겨보세요. 100쪽에, 100페이지. 그 100페이지 보면은 자본적 지출 이거 있잖아, 그죠? 요런 비용들. 요거는 말하면 보유시의 비용이죠, 그죠? 이런 비용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요거는 자산의 그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거. 돈이 많이 들어갔다 그랬죠, 그죠? 이런 비용을 말합니다. 그런 비용이 뭐 있느냐? 한번 보세요. 스몰 A 나와 있네요, 그죠? 자산의 어떤 용도 변경을 위한 개조 비용, 엘리베이터나 냉난방 설치 비용, 빌딩 등 피난시설 설치 비용, D에 보면은 복구 비용, 리얼에 보면은 확장, 정설 등등, 그리고 아래 니은에 가면은 소송 비용, 화해 비용, 그 다음 디귿에 가면은, 그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했을 때 끝에도 결국은 소송 비용이죠, 그죠? 소송 비용, 리얼에 가면은 용도 변경, 미움에 가면은 개발 부담금, 사방사업 똑같은 거 소요된 비용이다. 그리고 아래 양도비에 가면은 양도세 신고할 때 신고서 작성 비용, 그리고 니은에 가면은 계약서 작성 비용, 공정비 같은 거, 인지대, 중개 수수료 등등 이런 거구나. 여기서 하나 우리 거기에서 보면은 아래 보면은 필요경비의 포함 여부, 밑에 박스 보면은 포함 여부와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 비용 나오죠, 그죠? 거기서 하나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 거 자주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는 비용. 요런 거는 공제 못 받는다 이 말이잖아. 그죠? 공제 받을 수 없는 거. 알겠죠? 필요경비라는 거는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공제 받는 걸 필요경비라는 건데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는 거는 공제 못 받는 거. 그걸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개 열거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첫 번째 보면은, 그죠? 우리가 이제 취득시에 보면은 취득세는 필요경비에 들어가지만은 재산세. 이런 재산세라든가 또는 뭐 부가가치세. 이런 세금 등은 제외됩니다. 알겠죠? 제외되고. 두 번째. 저기 보면은 자본적 지출은 그죠? 공제받을 수 있지만은 수익적 지출은 공제 못 받습니다. 요런 거는 제외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양도시에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고 간접 지출된 비용 같은 거. 예를 들면은 광고비 같은 거, 접대비 같은 거, 이런 거는 공제 못 받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 양도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 있죠. 양도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입니다. 다른 소득 계산할 때, 다른 소득 계산 시에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 이거는 공제 못 받는다. 즉, 우리가 양도소득 아니고, 양도소득 외에 있죠. 다른 소득 하면은 뭐 사업소득이라든지 주로 뭐 사업소득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양도소득 아닌 다른 소득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됐다 그랬죠. 그럼 다른 소득할 때 공제하면 받았다 이 말입니다. 공제받은 걸 양도소득에서 또 계산해보면 이게 이중공제 받잖아. 그래서 안 해줍니다. 알겠죠? 아,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는 뭐 하나 더 한다면 연체이자 같은 거, 이자는 공제를 받지만은 연체이자 같은 거는 공제 못 받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경비에 들어가지 않는 거 하면은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요런 거 2번 수익적 지출, 요런 재산세 요런 거, 또 특히 4번 같은 거 요게 많이 나옵니다. 요거. 그 다른 소득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되고 요거는 공유 못 받습니다. 예, 요런 거 딱 체크해 놓으시고 자주 나오는 거 재산세라든가 수익적 지출이라든가 다른 소득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형 요런 거는 공제 못 받는다. 알겠죠? 기타 요런 거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는 거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 요거 하나. 뭐 교재를 보고 예, 필요한 부분은 꼭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은 예. 뭐 제가 적어놓은 거하고 뭐 그죠 중복되는 것도 있고 뭐 예, 뭐 필요 없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요거 1번, 2번, 4번은 꼭 요거 3개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요거 다 하시고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예, 다음 101쪽에 보면은 101쪽에 나와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 나오네. 그죠? 매감 환기입니다. 그죠? 요런 말. 매감 환기에 대한 내용이고 그거 보면은 매감 환기 나와있죠. 그죠? 매감 환기 나와 있고 그 매매 사례가액은 취득일 전후에 3개월 전후입니다. 그죠? 감정가액도 3개월 전후다. 그죠? 주 아래 내려갑니다. 주 아래 내려가서 그거 보면은 기준시가가 나와 있는데 그걸 보지 마시고 예, 기준시가 그거 대신에 요걸 보면 됩니다. 102쪽에 102페이지에 제일 아래 한번 보세요. 102쪽에 제일 아래 보면은 그 뭐가 나오죠? 필요경비 계산 공제말이 있죠? 여기 나와 있네. 그죠? 요거. 여기 몇 프로? 3%, 7%, 1%입니다. 3%는 뭐라 그랬죠? 부동산. 요거는 부동산. 7% 뭐죠? 지전 등임. 나머지는 뭐죠? 1% 공제. 기타는 1%다. 알았죠? 요렇게. 거기에 필요경비 계산 공제. 그죠? 토지 건물 주택은 3%, 미등기는 0.3,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예, 거의 7% 맞죠? 나머지는 1%. 알겠죠? 예.
그거 하나 또 체크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 오른쪽에 보세요. 양도소득 금액 계산, 양도소득이라는 거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뺀 거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뺐다고 그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공제대상 나오죠. 그죠? 공제대상은 토지, 건물, 입주권이 나와 있죠. 우리는 하나 더 였다. 그죠? 토지, 건물에 들어가는 게 주택이 들어가죠. 토지, 건물, 주택, 입주권 이런 식으로 토건, 주입 이런 식으로 기억하세요. 토지, 건물, 주택, 입주권 이렇게. 아래 표를 보세요. 표를 보면은 거기에 3% 나오죠. 그죠? 예. 3년 이상은 10, 가운데 건 지금 보지 마세요. 아직 하지 마시고, 3년 이상은 10%, 4년 이상은 12%, 5년 이상은 15%, 모두 3년, 3%씩입니다. 3%. 그런데 그거 보면 이제 1세대 1주택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그 뒤에 가서 다시 아마 지금 말씀드릴까? 예, 말씀드리고 갈게요. 뭐 나와 있으니까, 그죠? 보세요. 내가 집을 하나 샀습니다. 그죠? 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만약에 6억에 샀습니다. 6억에 샀다가 이것을 9억에 팔았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했습니다. 집 한 채를 2년 가지고 있었다. 양도 차이 얼마죠? 3억이죠. 요 3억은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죠. 예? 1세대 1주택 2년 보유했다고 그랬잖아. 집 한 채 우리가 2년 가지고 있으면 세금 안 내잖아. 그죠? 6억에 샀다가 9억에 팔아서 뭐 3억 남았지만 세금 안 내죠. 이 9억이 넘으면은 넘는 부분은 과세합니다. 9억이 넘으면은 고가주택이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고가주택 요 말이 나옵니다. 고가주택이라는 거는, 그죠? 9억 초과. 9억을 실거래가가 9억 초과 주택을 말합니다. 9억을 넘는 주택. 이걸 우리가 고가주택이라 합니다. 알겠죠? 예. 그럼 6억에 샀다가 9억에 팔았으면 9억 초과 안 됐잖아. 그죠? 그 9억까지는 세금과세 안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9억이 아니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래 한번 이렇게 보세요. 8억 주고 샀다, 주택을 내가 8억에 샀다가 이것을 12억에 팔았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했답니다. 그럼 양도차익이 얼마죠? 4억이죠. 4억인데 지금 9억 넘었죠. 그 9억 넘는 부분은 세금 내라 이 말입니다. 9억까지는 과세 안 하고 그 9억 넘는 부분을 과세하는데 잘 보세요. 9억 넘는 부분은 9억 넘는 게 얼마죠? 3억이죠. 12억에 대한 3억의 비율만큼 내라 이 말입니다. 요 12억에 대한 3억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나 이래 보세요. 우리가 시험을 이래 하면 됩니다. 4억 그냥 알겠죠? 그죠? 잠깐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12억에 팔았죠. 12억 분의 12억 마이너스 9억. 시작. 12억 분의 12억 마이너스 9억. 한 번 더 시작. 12억 분의 12억 마이너스 9억. 그럼 만약에 6억에 샀다가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하고 10억에 팔았습니다. 이때도 양도세 4억 남았네요. 그죠? 4억 남았다. 그죠? 4억 남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죠? 시작. 10억 분의 10억 마이너스 9억. 다시 시작. 10억 분의 10억 마이너스 9억. 요거는 시작. 12억 분의 12억 마이너스 9억. 요거는 10억 분의 10억 마이너스 9억. 요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 요게 12분의 3이 되잖아. 12분의 3은 4분의 1이죠. 1억, 1억만 세금 내라 이 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4억이 남았는데 3억은 비과세, 1억은 과세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쉽게 말하면은 요게 지금 9억 넘는 게 3억이잖아. 그죠? 3억을 과세하는 게 아니고 요 12억에 대한 3억의 비율 요걸 과세하겠답니다. 그럼 이 경우는 보세요.
10분의 1이 되니까 4억의 10분의 1은 얼마죠? 4천만 원이잖아. 요거만 세금 내라 이겁니다. 4천만 원. 4억이 남았는데 3억 6천만 원은 비과세하고 4천만 원만 세금 내라. 알겠죠? 요래 계산합니다. 그래서 계산식 이리 됩니다. 양도 차익 곱하기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다시 시작. 양도 차익 곱하기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다시 시작. 양도 차익 곱하기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좀 이해되죠? 그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9억에 샀다가 이걸 얼마에 팔았느냐? 12억에 팔았다. 12억에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했습니다. 그럼 얼마 남았습니까? 3억 남았죠? 남았는데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시작. 12억 분의 12억 마이너스 9억. 이렇게. 알았죠? 그죠? 예. 그 여기 얼마냐? 7,500만 원 나옵니다. 요거 세금 내세요. 이렇게. 이제 알겠죠? 그죠? 요래 계산하는데, 요게 뭐죠? 1억이 뭐죠? 양도 차익이잖아. 그죠? 그럼 만약에 이걸 우리가 1세대가 1주택을 5년 보유했답니다. 5년. 요 5년 보유하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줘야 되죠. 3년 이상이니까 요걸 빼는데, 우리 조금 전에 그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1년에 몇 프로? 3%잖아. 요 고가주택만 보세요. 고가주택은 1년에 8%씩 올라간 걸로 봅니다. 8%. 고가주택일 때는 8%. 요 외에는 3%. 요런 고가주택일 때는 몇 프로? 8%. 5년에 8%면 얼마입니까? 40%. 그 여기 40% 빼준다 이겁니다. 40%. 1억에 40%면 얼마? 4천만 원. 알겠죠? 4천만 원. 그 이거는 보세요. 여기 만약에 우리가 주택은 그죠? 만약에 8년 보유했답니다. 8년. 7년 좀 할까요? 7년. 7년이면 1년에 얼마씩? 8%씩. 7, 8, 56%. 여기서 56% 공개해 줍니다. 여기서. 알겠죠? 그죠? 56%. 4천만 원에 56% 하면은 2,240만 원. 알겠죠? 이거는 만약에 내가 보유를 갖다가 13년 보유했다. 13년이면 최저가 얼마? 10년이잖아. 10년에 8%는 얼마죠? 80%. 여기에서 80% 공개해 준답니다. 알겠죠? 그 7, 8, 2, 56 하면 6천만 원이다. 그죠? 이걸 공개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두 가지입니다. 8% 공제하는 것이 있고 몇 프로 공제하는 게 있다? 3% 공제하는 게 있는데 여기 무슨 주택? 고가주택. 고가주택만 8% 공제고 나머지는 전부 몇 프로? 3% 공제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이해하셨죠? 그죠? 103쪽에 나와 있는 거. 자, 1세대 1주택, 요 주택이 무슨 주택?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은 1년에 몇 프로? 8%씩 공제입니다. 8배수. 알겠죠? 그 외에는 모두 3배수다. 예, 그래 이해하시면 되고. 됐습니다. 그죠? 예, 요런 것만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4쪽에는 여러분 조금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뭐 특별한 내용 없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다. 그죠?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시작한다. 그죠? 이런 말이고. 아래 쭉 내려갑니다. 그 아래 가서 보면은 양도세 과세 표준 계산에서 제일 아래 보세요. 양도세 기본공제 말이 나와 있죠. 기본공제는 얼마라 그랬습니까? 250만원. 그죠? 요거 250만원씩 공제한다. 알겠죠? 몇 년 내에? 1년 내에 얼마씩? 250만원. 요렇게 나누어 가지고 부동산 250, 주식 250, 파생상품 250만원 요래 공제 준다. 알겠죠? 1년에 총 얼마? 750만원 공제입니다. 그죠? 예. 요래 공제한다. 그게 105페이지 또 나와 있네요. 그죠? 똑같은 말이다. 그죠? 제일 위에 보세요. 공제액 1번.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해서 250만원, 주식 250만원, 파생상품 250만원입니다. 그 다음 아래 거 보면은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비교해 놨습니다. 비교 내용은 이거밖에 없다고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그죠? 요거. 등기된 자산, 과세 대상은 요거는 토지, 건물, 주택, 입주권 요거는 모두 공제한다. 요거는 보유기간별로 공제해주고 이거는 보유기간하고 관계없다. 그죠? 예, 그냥 250만원 공제다. 맞지? 아래 양도소득 금액 요거는 이따 특례하는 걸 이따 다시 할 거고, 예, 따로 와서 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요거 과세 표준 결정하는 거 요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이 기본 이제 요게, 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제 넘어갑시다. 자, 시작. 양도가액, 취득가액, 자본지출, 양도비,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과세표준 세율이다. 그죠? 요거는 실거래가를 원칙으로 하는데, 요 실거래가를 알 수 없다. 시작. 매감, 환기. 양도시에 요걸 알 수 없으면은 매감키로 하고, 요런 경우에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해주는데, 부동산은 몇 프로? 3%, 지전 등이면 7%, 나머지는 1% 공제. 그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 이거 3%인데, 요거는 뭐죠? 고가주택은 1년에 8%, 기본공제는 250만원씩 공제한다. 그죠? 예, 여기까지. 그러고 나면 이제 요 기본이 요거 딱 끝났습니다. 요거는 이따 정리할 겁니다. 요거는 끝났다. 그럼 이제 요거 과세 대상부터 할 겁니다. 요거 알아보고 요거 알아보고 요런 하나씩. 그 양도세 과세 대상 그거는 이제 처음으로 들어오세요. 80쪽에 80쪽 81쪽입니까? 과세 대상 아니네. 참 91쪽이죠. 예, 91쪽. 예, 제가 페이지 잘못 봤습니다. 91쪽. 예, 91쪽에 보면 그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나오죠. 그죠? 과세 대상. 예, 그게 뭐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양도세 과세 대상은 요게 딱 5가지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면은 양도세 과세한다. 두 번째, 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해도 양도세 과세한다. 그죠? 세 번째는 주식을 양도해도 양도세 과세하고, 네 번째는 기타 자산, 그리고 다섯 번째는 파생상품. 요렇게 크게 5가지입니다. 예, 양도세 과세 대상은 5가지다. 다 같이 시작. 부동산, 권리, 주식, 기타, 파생상품. 알겠죠? 요게 이제 원래부터 들어왔습니다. 파생상품. 부동산은 토지 건물. 그죠? 알고 있죠? 요 권리는 우리가 크게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앞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구분해서 요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요겁니다.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지전 등임. 요거 알겠죠?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입니다. 이게 실무에서는 발생이 별로 안 됩니다만 시험에는 이게 막 단골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그죠? 이게 바로 아파트 분양권, 재개발 입주권, 청약 예금 정서, 이건 다 아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거, 주택 상환채권, 토지 상환채권, 공유 수면 매리권, 바다나 하천 있죠? 매리 면허권을 말합니다. 요걸 우리는 취득할 수 있는 권리 6가지. 그죠? 이런 거 분양권, 입주권, 청약예금 정서,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공유 수면 매리권. 요게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요게 과세 대상. 주식. 다음에 주식 하면은 요 주식은
크게 이렇게 구분합니다. 상장법인의 주식과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 구분하고, 상장법인과 비상장입니다. 상장법인은 과세 안 합니다. 알겠죠? 비과세. 비상장은 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장은 비과세, 비상장은 과세한다. 그런데 상장법인은 과세 안 합니다. 예, 안 하는데 단 예외가 있다. 그죠? 대주주, 삼성의 이건희 씨 같은 분, 그죠?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유가증권 시장 밖에서 거래하는 거, 장외 거래, 요거는 과세하겠답니다. 예외가 있다. 그죠?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예. 상장법인은 뭐 한다? 비과세, 비상장은 과세. 알았죠? 예, 요거 하나. 대주주나 장외 거래가 거래하는 거는 과세한다. 그죠? 다음에는 기타 자산은 네 가지입니다. 기타 자산 하면은 네 가지인데, 첫째, 요거는 특정 법인의 주식,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 그리고 영업권, 그리고 회원권, 요거 네 가지를 우리는 특정, 기타 자산, 특정 법인, 과다 법인, 영업권, 회원권이다. 요 특정법이라는 것은 이런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런 건물도 있고, 이런 토지도 가지고 있고, 현금도 가지고 있고, 또 주식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러면은 요걸 우리가 구분했을 때 이쪽을 뭐라 하죠? 부동산. 요거는 동산이잖아. 그죠? 부동산과 동산인데, 어느 회사가 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으면 특정법인이라 합니다. 이 부동산이 전체 재산 중에서 80%가 넘으면 과다법인이라 합니다. 과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특정법인이라는 거는 부동산 보유가 몇 프로, 50% 이상, 과다는 몇 프로, 80% 이상. 요거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보유. 알겠죠? 전체 재산 중에서 부동산이 50% 이상이면 특정법인, 그 부동산이 80% 이상 가지고 있으면 무슨 법인? 과다법인 하고, 이런 특정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자가, 이 사람이 대표이사겠죠. 그죠? 주식을 50%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표이사잖아. 이 사람이 요 주식을 50% 이상 양도할 때, 요 시점에 양도세를 과세하는데, 요 50%가 되는 시점은 3년 동안 소급 합산해서 50%가 되는 시점입니다. 다시, 부동산 소유가 몇 프로, 50% 이상, 법인의 주식 몇 프로 소유한 자가, 50% 이상 소유한 자가 그 주식 몇 프로 양도할 때 50% 몇 년 동안? 3년 동안. 요게 특정법인. 과다법인이라는 거는 전체 재산 중에서 부동산이 몇 프로 이상? 80% 이상 법인입니다. 알겠죠? 부동산이 80% 이상이고, 이 법인이 부동산에 관련되는 업을 하고 있다. 그죠? 부동산 관련 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 전체 재산 중에서 부동산이 80%가 넘는데 업이 부동산 관련 업을 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업이 뭐냐? 골프장, 콘도, 스키장, 휴양시설 이런 업을 하고 있으면은 이 전체를 부동산을 보겠답니다. 전부를.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과세합니다. 이거는 일주라도 과세하겠다. 주식 한 주를 가지고 있어도 뭐 한다? 과세한다. 왜? 부동산 양도를 보니까. 예. 다시 전체 재산 중에서 80%가 넘는 법인이라 그랬습니다. 과다법인. 거기에 업이 뭘 하고 있으면은 부동산 업을 하고 있으면은 전체를 물어본다. 부동산. 그러면은 주식 요만큼 그저 한 주를 팔더라도 요는 부동산 양도를 보니까 무조건 과세한다. 한 주라도. 요게 특정법인입니다. 요 네 건이 모두 뭐죠? 주식 관련이죠. 주식이잖아요. 예? 예. 이거는 아직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주식은 우리는 부동산 관련 세법이다 보니까 주식 쪽은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건 아셔야 되잖아. 그죠? 요게 과세 대상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거는 부동산 세법이죠. 주식 쪽은 잘 안 나옵니다. 시험에. 예, 아시고. 다음에는 권리금이 나왔다고. 요 권리금 나오면 영업권은 권리금을 말합니다. 권리금은 점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 대해서는 양도세로 과세합니다. 이거 항상 함께, 요걸 딱 기억하세요. 함께. 영업권은 점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 대해서는 양도세로 과세합니다. 그러면 권리금만 양도했다. 권리금만 양도해도 이거는 세금 과세합니다. 요거는 양도세가 아니고 무슨 세? 종합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무슨 세죠? 양도세잖아. 그죠? 항상 요게 나와야 됩니다. 함께. 권리금 나오면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과한다. 예. 자, 우리 학원, 이거 학원 있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세종 학원입니다. 그죠? 이 학원을 예를 들어서 오늘 판다면은 이 학원에 뭐가 있겠죠? 권리금 있겠죠? 그죠? 권리금 있겠죠? 이 비품값 외에 받는 게 권리금이잖아. 그죠? 이 권리금에 이 학원을 모두 양도할 때 요거에 대해서 양도세 과세하겠답니다. 알겠죠? 양도세. 요 점포와 함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요 권리금에 대해서 무슨 세? 양도세 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요 말입니다. 용어. 예? 예. 알겠죠? 그죠? 예. 만약에 학원은 그죠? 요거는 안 파고 말하자면은 학원 세종 학원 칸은 이 세종 말하면은 그죠? 요 브랜드만 만약에 팔았다. 권리금 받고 이때는 양도세가 아니고 종합소득세. 알겠죠? 학원과 함께 팔 때 요거는 무슨 세? 양도세 부과한다.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회원권 하는 거는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성마 회원권, 뭐 요트 회원권, 그죠? 또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뭐 주주 회원권 등등 이런 회원권들을 말한다. 그죠? 회원권. 파생상품은 우리 뭐 그냥 파생상품이다. 그죠? 말하면 기본 상품에서 파생된 거. 주가 지수거래 이런 거. 주식거래가 아니고 요 주식거래를 우리는 기본 상품이랍니다. 기본 상품에 여기서 파생된 거. 주가 지수거래. 요런 걸 우리가 파생상품이라 이래 봅니다. 파생상품.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그 자세한 거는 뭐 공부할 필요 없고.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파생상품 하면은 주식이 기본 상품입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거다. 알겠죠? 이게 많습니다. 뭐 선물거래나 뭐 선도거래, 선물거래, 스왑이라든지 뭐 등등. 그런 게 이제 파생상품, 선물거래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그죠? 아, 주가 지수 거래다. 이래 보시면 되고. 요게 양도세 과세 대상. 자, 다시 5개죠. 시작. 부동산, 권리, 주식, 기타, 파생상품. 자주 나오는 게 요겁니다. 요거. 알겠죠? 예. 요거 나올 때 요 함께가 빠져버리면 요거는 양도세 아니다. 그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함께. 요거 보세요. 임차권은 뭐가 들어있습니까? 등기된 임차권, 요거 과세 대상. 영업권은 뭐가 있어야 된다? 점포와 함께. 알았죠? 요거. 요게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죠? 예. 과세 대상이 나왔다 하면 주로 요게 많이 나옵니다. 영업권과 지전 등임, 과세 대상. 여기서 한 문제. 시험에 나오면 빤합니다. 다음 중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찾아보세요. 이렇게. 다음은 양도세 과세 대상을 열거하였다. 틀린 거 찾아보세요. 그게 답 문제입니다. 예? 과세 대상 요거다. 알겠죠? 양도세 과세 대상. 혹시 여기서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말씀하세요. 예. 예. 아, A, B 나와 있네. 그죠? 그 표현을 갖다가, 그죠? 예, 그래서 3번은 특정 주식. 보니까. 거기에 4번이 특수업종 주식 했죠. 그죠? 요게 과다 주식입니다. 과다 주식. 예. 요 표현을 이제, 요걸 기준하면 특수업종이다. 이런 표현을 업종. 보통 이제 과다말, 요걸 주식이 많다 해서 과다법이라 하는데,
요걸 기준하면 이제 특수업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수업종. 예. 또 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시고, 과세대상은 일단 5가지다, 그죠? 5가지 암기합시다. 시작. 부동산, 권리, 주식, 기타, 파생상품. 아시죠? 5가지. 요게 과세대상. 알았죠? 양도세 과세대상. 이거는 잘 안 나옵니다. 한 번 딱 나왔는 게 이거 나왔습니다. 상장 주식은 과세하고 비상장은 비과세. 틀렸죠? 상장 주식은 뭐하고 상장 반대잖아. 비과세. 비상장은 과세. 그죠?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과세 대해서 끝났습니다. 예. 알겠죠? 예, 정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해야지. 그죠? 요거 딱 한 문제 끝났고, 요거 한 문제 끝났고, 이제 요거 OX. 요거는 양도로 보는 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거. 요거 양도로 보는 거와 보지 않는 거. 요거는 양도세가 과세되는 거. 요거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 알겠죠? OX. 그 이제 OX라는 거는 요거는 양도로 보는 거와 요거는 양도로 보지 않는 거. 그죠? 양도 본다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우리가 양도의 개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실제 대가를 받고 넘긴 거, 유상하면 대가를 받은 겁니다. 그죠? 사실상 유상, 요걸 하나 기억합시다. 시작. 사실상 유상이자. 요거 반대말은 형식상 무상. 요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알겠죠? 예. 사실이 반대니까 형식상 무상은 양도 아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무상하면 뭐가 있죠? 상속 정려가 있잖아. 그죠? 상속 정려. 아, 이거는 양도 아니구나. 알겠죠? 예. 그럼 형식상 하면은 우리 취득세에서 자주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요거는 공유물을 분할했다. 공동 소유물을 분할한 거는 형식상이잖아. 그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땅을 환지받았습니다. 내가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 밭이 그죠? 이 말하면은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요거 같은 땅인데 대지로 돌려받았다. 밭이 수용되고 돈으로 돌려받았으면 수용된 거잖아. 그죠? 수용 방식이고 땅을 돌려받는 걸 뭐라 하죠? 환지. 요거는 형식만 바뀌었잖아. 그죠? 형식상. 그래서 요런 거는 세금 과세 안 합니다. 환지 나오면은 따라 나옵니다. 뭐죠? 채비지, 보류지. 그죠? 이걸 항상 같이 다닙니다. 채비지, 보류지. 알겠죠? 환지 나오면은 채비지, 보류지. 예? 예, 요런 거. 아, 이거는 형식상이다. 여기 있잖아. 그죠? 갑이란 사람이 을한테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린다. 그죠? 돈을 빌리면서 담보조로 잠깐 넘겨줬습니다. 담보조로. 그걸 뭐라 하죠? 양도담보. 다시 무슨 담보? 양도담보. 담보조로 소유권을 잠깐 넘기는 겁니다. 잠깐. 그 돈을 갚으면은 다시 소유권 넘어오죠. 그죠? 잠깐 맡겨놓은 겁니다. 형식상 양도담보. 요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 기억하겠죠? 자, 시작. 공유물 분할, 환지, 채비지, 양도담보, X, 양도로 보지 않는 거. 상속 정려도 양도 아니죠? 공유물 분할 양도 아닙니다. 그죠? 환지, 채비지도 X, 양도담보도 X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는 거, 그죠? 사실상 유산이잖아 하면은 요게 뭐냐? 팔았다, 매도, 매매. 매매가 양도지 뭐 팔았는 거. 그죠? 당연하잖아. 그죠? 매매가 양도. 팔았다. 그죠? 매매. 매매 나오면은 항상 두 마디 같이 다니는 게 두 개 있다. 그죠? 같이 다니는 거. 그렇죠. 교환 또 하나. 그렇죠. 현물 출자. 이거는 항상 같이 다닙니다. 알겠죠? 다시 시작.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매매에 나오면 항상 말이 없어도 교환과 현물 출자는 따라다닙니다. 알겠죠?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매매, 교환, 현물, 출자는 항상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알겠죠? 시작. 매매, 교환, 현물, 출자. 자, 이거 보세요. 내 땅이 있습니다. 그죠? 땅. 요 땅이 수용되었습니다. 땅이 도로에 나는데 도로가 나면서 땅이 들어갔습니다. 요 땅이 들어간 걸 뭐라 하죠? 수용. 돈을 받았습니다. 보상금을 내가 1억 받았다. 보상금 1억 받았으면은 요 보상금에 대해서 양도세 냅니까? 안 냅니까? 예. 내야죠. 이 수용은 내가 팔았는 건 아니죠. 내가 팔았는 건 아닌데 토지 수용 법률 규정에 따라 수용됐잖아. 그죠? 요거는 팔았는 걸로 간주합니다. 간주. 매매는 아닌데 판매로 뭐 한다? 간주한다. 간주. 실제 매매는 양도인데 매매는 아니지만은 간주하는 게 있다. 그죠? 간주. 그게 바로 수용입니다. 수용은 양도로세 내야 됩니다. 알겠죠? 낸다. 내가 은행에 갚아야 할 채무가 1억 있는데, 그죠? 요 1억에 대해서 돈으로 안 갚고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로서 빚을 갚았답니다. 토지 1억짜리. 요걸 뭐라 하죠? 갚았잖아. 변제를 하죠. 그죠? 변제. 요거는 물건을 대신했다. 무슨 변제? 대물변제. 토지를 넘겨줬습니다. 요거 양도세 내야 됩니까? 안 냅니까? 냅니다. 이것도 팔한 걸로 봅니다. 또 판매한 걸로 간주한다. 그죠? 그래서 무슨 변제? 대물변제. 세부 냅니다. 대물변제. 또 하나. 남편이 배우자하고 살다가 이혼합니다. 그죠? 이혼하면서 이 남편이 살던 집 1억짜리를 배우자한테 위자료조로 넘겨줬다. 그죠? 남편이 배우자한테 위자료조로 집 한 채를 소유권 넘겨줬습니다. 요 1억에 대한 세금, 양도세 낼까요? 안 낼까요? 내죠. 요것도 물어본다. 대물변제입니다. 대물변제. 알겠죠? 대물변제. 위자료는 대물변제입니다. 그래서 변제하면은, 요게 대표적이 바로 요런 거, 그죠? 요런 말하면은 채무라든가, 요런 위자료라든가, 조세, 물락 같은 거. 만약에 이 경우에 남편이 위자료를 안 준다, 그죠? 안 줘서 배우자가 법원에다가 신청합니다. 법원에다가 말하면은 재산을 분할해 주세요. 남편 재산 중에서 내 것도 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해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남편 소유의 집을 넘겨받았습니다. 요거는 양도세 냅니까? 안 냅니까? 이건 안 냅니다. 왜? 왜 안 내죠? 그렇죠. 공유물 분할이잖아, 이거는. 부부간에 같이 형성된 재산을 나눠한 겁니다. 공유물 분할로 봅니다. 알겠죠? 요거. 그래서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해서 소유권을 넘겨받는 거는 공유물 분할로 보니까 양도 아닙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대물변제는 양도가 되지만은 이런 판결에 의한 재판 결과에 의한 소유권 이전되는 거는 공유물 분할입니다. 요거는 세금 안 낸다. 알겠죠? 예. 다음에는 요런 거. 자, 찾아 나옵니다. 그죠? 형이, 제가 예를, 요걸 예를 들었습니다. 듭니다만, 형이 동생한테, 그죠? 동생한테 건물 5억짜리를 정려합니다. 형이 부자다. 그죠? 동생한테 건물 주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요 건물에 대해서 형이 과거에 은행에서 돈을 좀 빌렸었습니다. 돈을 3억 빌렸었답니다. 그럼 이제 갚아야 할 빚이 3억 있죠. 요 3억에 대해서 건물 5억짜리를 동생한테 정리하면서 요 속에는 빚이 3억 있습니다. 그죠? 요걸 동생한테 뭐 하죠? 또 넘기는 거잖아. 그죠? 동생 네가 갚아줘라. 그 동생이 이제 채무 3억을 떠안고 형의 건물 5억짜리를 정려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보세요. 요 형이 동생한테 건물 5억짜리를 정리를 했는데 요 5억 속에는 은행빚 3억이 있었죠. 그러면 동생 입장에서는 이 동생 입장에서는 공짜로 받은 거 얼마죠? 그렇죠. 정년은 2억이죠. 실제 공짜 받은 2억이잖아. 그러면은 요 5억짜리 물건이 넘어갔습니다. 그죠? 그럼 요 5억 중에서 2억은 정려가 되죠. 그럼 나머지 3억은 뭐가 되죠? 아니, 정려가 2억이잖아. 정려가 2억이면 5억짜리 중에서 2억은 정려가 되고 3억은 빚, 형이 갚아야 할 빚을 동생이 더 안았잖아. 요 3억은 뭐가 될까요? 예, 여기 양도입니다. 대가가 있잖아요. 그 대가 있는 걸 뭐라 하죠? 유상. 그 유상이니까 이걸 뭐라 하죠? 채무를, 그죠?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 하나는 뭐죠? 정려가 됐잖아. 그죠? 채무 부담부 정려라 합니다. 요 말을 빼버리죠. 그죠? 뭐라 하죠? 부담부 정려. 그 부담부 정려에서 요 채무를 부담한 부분, 요 채무 부담 부분, 여기 뭐가 되죠? 양도. 나머지는 정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부담부 정려가 있구나. 요 채무 부담 부분이 여기 양도가 된다. 그죠? 양도. 나머지는 정려가 됩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세요. 갑과 을이, 갑이 을한테 집을 팔았습니다. 집을 팔았다. 그죠? 매매. 소유권을 넘겨줬다. 갑이 을한테 팔고 소유권 넘겨줬다가 나중에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두 사람이 만나서 그죠? 요 매매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요 매매 계약을 해제를 하고 을에서 다시 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은 을이 갑한테 양도한 걸로 보느냐, 처음부터 매매 사실이 없었던 걸 보느냐. 양도입니까? 아닙니까? O입니까? X입니까? 요 매매를 하고 나서 소유권을 넘겨줬죠. 그 후에 둘이서 합의하에 요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소유권 넘어갔습니다. 그죠? 넘어갔다면 을이 갑한테 팔았는 거냐? 처음부터 매매 사실이 없었던 걸로 간주하느냐? 양도입니까? 아닙니까? O일까요? X입니까? O 맞습니까? X입니까? 그럼 만약에 갑이 을한테 매매를 했는데 그죠? 사기를 당했더라. 그래서 판결을 했습니다. 무효소송. 판결에 의해서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고 다시 넘어왔답니다. 요거는 양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요거는 양도입니다. 그죠? 따라서 합의 해제는 뭐가 된다? 양도. 합의 해제는 양도. 판결에 의한 해제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판결에 의한 해제는 양도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끝났습니다. 보세요. 요거 앞자 시작. 매수 대부합. 요걸 좀 암기하세요. 시작. 매수 대부합. 이게 양도로 보는 거 무조건 딱 암기. 시작. 매수 대부합. 매매 수용 대물변제 부담부 정려 합의 해제는 양도. 요거 상속 정려나 공유물 분할이나 환지 채비 양도 요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알겠죠? 이렇게 딱 구분하면은 여기에서는 항상 시험에 보면은 요거 4개 하고 요거 1개 딱 집어이어 가지고 다음 중 양도의 개념이 아닌 거 찾아봐라. 요거 4개 요거 1개 이어 가지고 양도인 거 찾아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4개 1개. 아시죠? 예. 요거 답 찾아봐야 되죠. 그죠? 양도인 거와 아닌 거. 양도소득세에서 답 찾기가 제일 어렵다 하는 요겁니다. 답 찾기가. 예. 그럼 요거는 무조건 암기 좀 하셔야 됩니다. 시작. 매수 대부합. 요런 문제 딱 나오거든. 옆에다가 딱 글자 그죠? 매수 대부합. 여기 수용인지 뭐 다른 거 볼 것도 없습니다. 수용이 나왔는지 요거 딱 읽어보면 알잖아. 그죠? 요거 딱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양도. 요런 말 나오거든. 양도 아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 단서 조항이 있다. 그죠? 자, 보세요. 요거 하나. 공유물 분할합니다. 공동 소유물을 분할하는데
이 공유물을 분할하기 전에 갑은 50%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을도 50%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둘이 나누었습니다. 그죠? 그럼 갑이 50% 가져가고 을도 50% 가져가면 이건 아무 관계 없잖아. 그런데 만약에 공유물을 분할하면서 갑은 70%, 을은 30% 이렇게 지분의 변동이 생겼다. 그죠? 그럼 갑은 20% 더 취득했죠. 20%에 대해서는 무슨 세? 취득세 내야 되고, 을은 20% 팔았죠. 이 사람은 무슨 세? 양도세 내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자체는 요거는 형식상으로서 양도가 아니지만은 단 지분의 변동이 생겼다. 문제에서, 그죠? 요런 말, 요걸 지분이라 합니다. 지분. 요 지분의 변동이 생겼다. 그죠? 생기면은 그 지분이 정감했을 때 요 정가 부분은 무슨 세? 그렇죠. 취득세. 감소 부분은 무슨 세? 양도세 내야 됩니다. 요거.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분의 변동이 생겼을 때는 이 지분이 증가한 자는 취득세 내야 되고, 지분이 감소한 자는 무슨 세? 양도세 내야 된다. 알았죠? 예. 환지가 있습니다. 그죠? 요 환지인데, 요 환지에 말하면은 그대로 내가 땅을 받을 면적만큼 받으면 되는데, 환지 중에서도 무슨 환지? 정환지, 감환지 있죠. 그죠? 요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세? 취득세 내야 되고, 요 감소된 부분은 무슨 세? 양도세 내야 됩니다. 알겠죠? 요 채비지를 취득한 자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했는데, 사업시행자가 비용으로 대체된 땅을 가지고 있다가 요 땅을 팔았습니다. 팔았다. 채비지를 팔았으면은 무슨 세 내야 되죠? 양도세 내야 돼. 그죠? 내야 되고. 요거는 내가 채무를 담보하는 쪽으로, 그죠? 담보쪽으로 소유권을 넘겨줬는데, 만약에 만기가 되어서 채무를 이행을 못했습니다. 채무를 불이행했다. 그죠? 담보쪽으로 넘겨줬다가 채무를 이행하면은 소유권을 넘겨봤죠. 근데 만약에 채무를 이행 못했습니다. 그러면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 넘어가죠. 그때는 뭐가 된다? 양도 내야죠. 양도세. 알겠죠? 예,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형식상에서 요 단서 조항이 있나 없나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보면은 단순 공유물 분할 나오면은 이거는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만약에 지분 변동이 생겼다 하면은 요거는 양도가 되죠. 그리고 환지가 나왔을 때 정감이 있으면 요거 양도가 된다. 그죠? 채비지를 팔았으면 양도, 채무 불이행도 뭐가 된다? 양도세 내야 됩니다. 알겠죠? 예, 여기까지. 요게 답니다. 요게 이제 핵심이고, 기타 등등 그런 거는 이제 자주 안 나옵니다. 간혹 하나씩 뭐 중간중간 섞이는데, 핵심은 이것만 알면은 문제는 거의 다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거의 다. 예. 다시 보세요. 양도를 보는 거 시작. 매수대부합. 한 번 더 시작. 매수대부합.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양도 아닌 거는 뭐다? 상속정려. 요거 외웁시다. 시작. 공유물 분할, 환지, 채비지, 양도담보. 몇 개 안 되잖아. 그죠? 공유물 분할, 환지 나오면 이거 따라 나오는 거고, 양도담보. 그죠? 그런데 단서조항, 요거 알겠죠? 지분 변동이 생겼거나, 정감이 있거나, 팔았거나, 채무 불이행일 때는 요게 양도가 된다 하는 거 딱 아시면 됩니다. 예? 요런 경우, 여기에 매매 나오면은 교환, 현물 출자, 예, 수용, 대물 변제, 부담부 정려, 합의 해제. 알겠죠? 판결 해제는 X, 상속 정려도 X, 공유물 분할 요것도 X인데 단 요거는 양도된다. 알겠죠? 예, 요렇게만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양도 개념까지. 예.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여기서 또 한 문제. 예. 지금 몇 문제 했습니까? 세 문제 했죠, 그죠? 세 문제 했잖아요. 여기서 한 문제,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 요게 딱딱 끊치잖아. 그죠? 연결이 안 됩니다. 요거 따로, 요거 따로, 따로잖아. 그죠? 뭐 요거 따로 또 요거 한번 정리하고 과세 대상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요거 정리하시면 되잖아. 그죠? 그건 또 세 문제. 요거 또 세 문제. 그죠? 이런 식으로. 양도세. 아시겠죠? 그죠? 예. 잠깐 쉬었다 합시다.